연말을 맞아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별 연말 결산, 오늘은 티쏘의 차례입니다. 티쏘는 169년 동안 스위스의 르로끌에서 한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기도 하고, 숫자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티쏘가 이전까지의 티쏘와 달랐다면 아카이브에 있는 역사적인 헤리티지 디자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뒤흔드는 좋은 스펙과 퀄리티의 시계를 내놓으면서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티쏘의 연말 결산 영상은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화두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쏘가 올해 우리에게 던진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들은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인사이드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선물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티쏘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다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직 다루지 못한 신제품 하나가 있어서 본격적인 연말 결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쏘의 장수 모델이자 많은 분들의 첫사랑 같은 시계 르로끌이 오픈하트 버전으로 선을 보입니다. 그동안 르로끌이 너무 많이 팔려서 저평가된 시계라고 말해왔었는데요. 티쏘도 뭔가 아쉬웠는지 르로끌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활용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사이즈나 방수 스펙, 파워 리저브 같은 기본적인 사양은 기존의 르로끌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브먼트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선 12시 방향의 오프닝을 통해서 노출된 무브먼트의 브릿지 일부분이 장식이 되어 있고, 항자성 기능이 있는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됐습니다. 또한 금속 소재의 앵커와 이스케이프 휠이 채택됐고요. 물론 이에 따라서 가격도 기존의 르로끌보다는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화이트 다이얼을 오픈하트로 변형했는데요. 가죽 스트랩과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에 더해서 로즈골드 콤비 코팅이 들어간 버전도 있습니다. 연말 선물 시즌에 맞아서 이 시계를 내놓은 티쏘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본 르로끌을 오픈하트 버전으로 내놓으면서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분들이라면 르로끌이 어떤 시계인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얼의 질감이나 입체감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오픈하트 버전까지 되면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제한적으로나마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스 지름도 39mm대로 누구에게나 잘 맞고, 9mm대의 얇은 두께도 드레스 시계로서 완벽합니다. 거기다 티쏘가 위치한 르로끌 지역의 교회 시계탑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이라는 좋은 스토리텔링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다만 제가 르로끌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았던 다소 아쉬운 브레이슬릿이 이번에도 그대로인 건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쏘의 의도대로 이 정도로 안전한 선물용 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티쏘의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쏘가 올해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멋진 시계에는 성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40mm의 케이스 직경으로 나왔던 기존의 PRX 시리즈를 35mm로 줄여서 선을 보였는데요. 줄인 사이즈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1978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모델의 사이즈를 3D 스캐닝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티쏘가 이 시계를 홍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티쏘는 40mm가 남성용이었으니까 35mm는 여성용이라고 광고하거나 70년대의 오리지널을 그리워한 분들께 가장 걸맞는 시계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35mm PRX의 광고 영상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힙한 친구들이 주유소에 잠깐 들렀다가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성별도 인종도 다양하지만 모두 35mm PRX를 차고 등장하는데, 그게 다 각자의 방식으로 멋지게 어울립니다. 레트로풍이지만 고루한 시계가 아니고 특정한 성별이나 피부색을 위한 시계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근래에 만들어진 시계 광고 중에서 제일 멋진 영상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이 말이 되는 게 35mm는 여성들이 찰 수도 있지만은
70년대 당시에는 당당한 남자 시계의 사이즈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못 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광고 전략을 떠나서 시계 자체에서도 칭찬할 점이 많았습니다. 리테일가가 40만원대인 쿼츠 모델로 PRX 라인업 중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에 속하지만은 퀄리티를 타협한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다이얼만 봐도 가네지만은 선명하게 각을 세운 인덱스에다가 빛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피니쉬를 한 바톤 형태의 핸즈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12시에 티소 로고 프린트라던가 6시에 PRX 프린트도 해상도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간의 유격도 느껴지지 않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답게 디자인의 일관성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물론 100m 방수인데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아니라던가 야광이 강력하지 않다던가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한 패키지인 건 분명합니다. 멋진 시계에는 성별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시스타 캠페인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됐는데요. 사이즈를 줄인 다이버 시계 컬렉션인 시스타 1000을 36mm로 내놓으면서 특정 성별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만한 디자인 요소를 첨가하지 않고 사이즈만 마음에 든다면 누구라도 차시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똑같은 300m의 방수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다이버 시계다운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120 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도 장착을 했습니다. 분명한 120 클릭에다가 유격이나 백플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다가는 양면 무반사 처리도 했습니다. 클로즈업을 해서 찍어보면 글로시 다이얼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 아플리케 인덱스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광 성능까지 신경을 쓴 걸 알 수 있는데 정확도 높은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PRX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슬릿에다가도 든든하게 생긴 밀드 클래스프를 붙여준 데다가 시계줄 교체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퀵 릴리즈 바를 달아놓는 배려도 해줬습니다. 물론 베젤의 소재는 세라믹이 아니라 미네랄 글래스인 것, 베젤의 야광이 생략된 거는 가격대가 더 높은 기존의 시스타 1000 파워매틱 80 시리즈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대 쿼츠 다이버 시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의 수준을 확 올려준 모델인 것은 분명하고 시계에는 성별이 없고 사이즈만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티소가 올해 우리에게 전해준 두 번째 화두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계 팬들에게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적어도 500만원대까지는 가야 매력적인 모델이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티소는 200만원을 간 넘는 정도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퀄리티와 디자인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선봉장으로 나선 건 PRX 시리즈의 진보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모델이었고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는 두 가지 로망을 200여만 원의 예산에서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시계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티소의 역사적인 아카이브에서 부활한 텔레미터 1938 모델이 선을 보였습니다. 티소는 사실 1930년대부터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만들어 왔고 당시 오메가 시계에 들어갔던 엔진이나 당시에 티소 시계에 들어갔던 엔진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르마니아사의 무브먼트였는데요. 나름 역사적인 크로노그래프 명가였던 티소가 역사적인 디자인을 부활시킨다는 선택이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티소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들은 이미 내구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벨주 7750의 업그레이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당 28,800회의 진동수를 유지하면서도 파워 리저브를 기존의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늘렸다는 점입니다. 진동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한 파워매틱 80과 비교를 해서도 20시간밖에 파워 리저브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텔레미터에 들어간 엔진은 PRX 크로노그래프에 들어갔던 버전에서 무브먼트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을 했습니다. 항자성 기능까지 있는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한 겁니다. 엔진만 좋은 게 아니라 두 시계 모두 다이얼의 퀄리티만큼은 보다 높은 가격대의 크로노그래프들과 비교해도 전혀
전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PRX 크로노그래프의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잘생긴 균형 있는 다이얼을 갖고 있는데요. 60년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에서 많이 보던 검증된 369 레이아웃에다가 PRX의 기존 다이얼을 성공적으로 엮어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첫인상에 시원하고 단정하다고 느낄 듯 하고요. 디테일에 대한 주목도 정말 좋은데 아플리케 인덱스의 퀄리티도 그렇고 버티칼 브러쉬가 되어 있는 다이얼의 바탕 부분이나 서브 다이얼의 대비도 그렇고 서브 다이얼의 챕터링과 메인 다이얼의 챕터링을 동일한 방식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한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텔레미터 1938 모델의 다이얼은 심지어 PRX 크로노그래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직접 보신 지인분들이 다 감탄을 할 정도였는데요. 블랙 다이얼 버전은 글로시한 블랙 바탕에 폴리시된 핸즈와 금색의 메탈릭 프린트, 아플리케 골드 인덱스를 조합해서 빛에 화려하게 반응을 하도록 했고요. 밑으로 살짝 꺼져 있는 카운터들은 동심원 패턴을 촘촘하게 찍어놔서 다이얼의 입체감을 고조시켜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실버 다이얼 버전은 다이얼의 두 가지 질감을 활용했는데요. 다이얼 가운데와 가장자리는 매트한 질감을 활용하는 반면에 검은색 아라비아 인덱스가 들어간 아워 트랙에는 원형의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가장자리의 텔레미터와 타키미터도 자잘한 프린트들인데 아주 해상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런 높은 다이얼의 퀄리티에 비해서 트집을 잡자면은 PRX 크로노그래프의 브레이슬릿이 기존 PRX 컬렉션과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벨주 7750의 고질적인 사이즈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긴 합니다. 너무 크고 두꺼운 시계 아니냐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간 넘는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와 디자인의 시계를 내놓기 시작한 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는 게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쏘가 던진 세 번째 화두는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시계 다이얼의 색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블랙 다이얼 다음으로 인기 있는 색상은 명실상부하게 블루였는데요. 컬러 다이얼 중에서는 비교적 호불호를 타지 않고 여러 착장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RX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블루 다이얼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색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린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면서 블루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린 다이얼입니다. PRX 컬렉션 안에서도 그린 다이얼이 여러가지 명도와 채도, 질감으로 시도되어 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 올해 등장한 PRX 파워매틱 80의 그린 다이얼이었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깊은 녹색과 와플 패턴이 절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녹색 다이얼 시계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린이 블루를 대체하고 새로운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결론 짓는 건 성급할 수 있습니다. 블루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딥블루나 네이비의 인기가 다소 퇴조하는 동안 아이스 블루나 민트 계열의 다이얼이 블루 계열의 새로운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35mm PRX의 아이스 블루 다이얼도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뉴블랙의 지위를 차지할 새로운 인기 다이얼의 색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올해 나온 티쏘 시계들과 함께 그리고 인기를 누렸던 티쏘의 시계들과 함께 티쏘가 던진 화두들, 올해 시계 시장의 트렌드들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멋진 시계에는 성별이 없다.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뉴블랙은 그린인가 아이스 블루인가 이런 세 가지 화두들로 티쏘의 한 해를 요약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울림이 있었던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티쏘의 시계가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19일 워치인사이드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